자, 11-12번. 자, 진짜 우리 반 진도가 너무 느렸네요. 어쩌면 이렇게 월화수만 빠졌습니까? 월화수만. 어? 자, 우리 반 11강 마지막 문제입니다. 위치에 따른 역학적 불균형. 뭔 소린지도 모르겠죠. 네. 우리가 중력의 힘에 영향을 받잖아요. The force of gravity. 자, the force of gravity dominate our world. 자, 중력의 힘이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중력의 힘에 순응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거. 중력의 힘에 순응하는 거죠. 네. 반면에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중력의 힘을 거스르는 행위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력의 힘에 순응을 해서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가 없죠.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 되니까. 반면에 중력을 거스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거를 그 중력의 힘에 이겨내는 거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가죠. 자, 그것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적으로 역학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물체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질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원근법을 설명하는 글에서 이 글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맛도 찾아봅시다. The force of gravity. gravity 중력이잖아요. 중력의 힘은 근데 어떤 중력의 힘이냐면 dominating the world.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dominate 하면 지배하다죠.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이 중력의 힘은 make us live.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어디에서? In an anisotropic space. 스페이스가 공간이거든요. 근데 anisotropic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anisotropic이 아이고 우리말도 모르겠어요. 비등방성의, 이방성의라는 뜻인데 뭔 헛소리야 싶었거든요. 네, 선생님 국어사전 뒤졌더니 이방성이라는 단어가 물체의 물리적 성질이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질이 이방성이란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top and bottom, 위아래에 대한 이 방향에 따라서 위쪽과 아래쪽의 그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 여기서 위쪽과 아래쪽의 물질의 에너지, 물질의 무게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anisotropic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anisotropic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럼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비등방성 공간, 이방성의 공간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중력의 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력의 힘이 우리를 이방성의 공간에 살게 한다. 즉, 물질의 성질이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데 선생님처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Space in which dynamics vary with direction. 역학이라는 게, 힘의 관계라는 게 varies with, 무엇에 변하냐? 방향에 의해서 변하는 그러한 공간인 anisotropic space. 이등방성 공간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즉, 중력의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방향에 따라서 역학이 변할 수 있다. 그런 것이다. 그런 공간에 우리는 살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주제예요. 자,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천천히 풀어서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To rise upward. rise 오르다 상승하다죠.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means to overcome resistance. 극복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를? resistance, 저항력. 중력의 힘에 대한 저항력을, 중력의 힘이죠. 여기선 저항력은 결국에 the force of gravity예요. 이 중력의 힘을 극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It is always a victory. 이건 뭐예요? 항상 중력의 힘에서 반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항상 승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to descend. 하지만 내려간다라는 거. descend 내려가다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거 즉 뭐예요? fall 떨어진다라는 것은 is to surrender. 항복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무엇 행복하느냐? To the pull from below. 저 아래로부터의 끌어당기는 pull, 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 이것에 우리가 굴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nd therefore is experienced.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내려간다라는 건 경험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경험되는 거냐? passive compliance. 그 수동적인 순응으로서. 그냥 중력의 힘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중력의 힘에 순응하는 거잖아요. 이 수동적인 순응으로서 중력의 힘을 받아들이는 수락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오르는 건 중력의 힘을 극복하는 거. 승리를 의미하고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그 당기는 힘이 뭐겠습니까? 중력의 힘 아니겠어요? 그 중력의 힘에 굴복한다는 걸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수동적 수락을 의미하는 거죠. 자, 중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follows from this unevenness of space that different locations are dynamically unequal.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요. 자, 미안해. 자, it은 여기서 가주어입니다. 이것이라고 선생님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자, it 가주어 대절이야가 진주어 구문. 이때 진주어 가주어 구문인데 follow란 동사를요. 따르다, 따라가다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해요. 여기서는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다, 결과가 나오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결론이 나온다. This unevenness of space, 이 공간의 불균형, 공간의 무게가, 공간의 힘이 같지 않다라는 이 공간의 불균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가? That different locations are dynamically unequal. 다른 장소들이 위아래라는 이 다른 장소가 dynamically unequal, 역학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것은 공간의 불균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각각의 다른 장소가 역학적으로, 힘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은 공간의 이 힘의 불균형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위쪽은 중력의 힘이 좀 약하고 아래쪽은 중력의 힘이 강한. 그래서 위쪽은 중력의 힘을 거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아래쪽은 중력의 힘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많은 에너지, 적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자, here physics can help. 자, 여기서 물리학이라는 것이 우리 도와줘요. 자, 이게 원근법 설명할 때 나온 거랬잖아요. 그 원근법이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 물리적인 현상, 물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된 거거든요. 자, 물리학이 여기서 우리 돕습니다. By pointing out. 자, 이렇게 지적함으로써 우리 도와주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해주냐? 대절이야라고 지적합니다. Because moving away from the center of gravity, 그 중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requires work. 뭘 필요로 하느냐? 일을 필요로 해요. 에너지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힘에서 멀어진다? 위로 간다라는 것은 힘이 필요하죠. 일이 필요하죠? 자, 일이라는 거 뭐? The potential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잠재적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중력에서 멀어진다는 것, 중력의 중앙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the potential energy, 이 잠재적인 힘,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를 의미한다는데 그냥 선생님은 직독직해 하겠습니다. 이 잠재적인 에너지, 무엇의 잠재적 에너지냐면 in a mass high up이에요. high up, 높은 곳에 있는 이겠죠? 높은 곳에 있는 덩어리, 즉 높은 곳에 있는 object입니다. 물건이에요, 물체예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그 덩어리에 있는 잠재적 에너지는 is greater. 훨씬 더 크겠죠. 위쪽에 있으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높은 거잖아요. 중력의 힘을 이기기 위한 에너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 잠재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당연히 뭐보다 그러겠어요. That in one low down. low down 하면은 아래쪽에 이런 뜻이겠죠. 저 훨씬 아래쪽에 있는 그것의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것의 그거 뭐예요? 그 물체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겠죠. 지금 that은 potential 에너지를 다시 한번 쓰기가 힘들어서 대명사를 쓴 거고요. mass 덩어리라는 표현도 원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거죠. 자, 어떤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자, 높은 곳에 있는 그 물체의 잠재적 에너지는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잠재적 에너지보다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위쪽일수록 높은 거죠. 그래서 visually an object a certain size in shape or color. 그래서 외관상으로 한 물체입니다. 근데 어떤 물체냐면요. certain size, 어떠한 사이즈, 모양, 그리고 색깔. 즉, 똑같은 사이즈, 모양, 색깔을 지닌 어떤 물체는 will carry more weight. 더 많은 무게를 지니게 되겠죠. when placed high up. 네, 어디에 놓여졌을 때. 높은 곳에 놓여졌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balance in vertical direction. 균형입니다. 즉, 뭐예요? 수직 방향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cannot be obtained. 얻어지지 못해요. By placing equal object at different height. 네. 균형이라는 것을 얻으려면 뭐예요? 그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potential 에너지마저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직의 방향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얻어질 수 없죠. 뭐 함으로써는. 같은 물체를 다른 높이에 놓아둠으로써는 얻어질 수 없어요.
같은 물체를 다른 위치, 위쪽에 같은 물체, 한 물체, 아래쪽에 한 물체를 두면 위쪽에 있는 물체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죠. 위에 있기 위해선 더 많은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같은 물체를 놓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거는 좀 가벼운, 무게가 가벼운 걸 놓음으로써 에너지가 균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위쪽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크지만 그만큼 무게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는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The higher one must be lighter.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훨씬 더 가벼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를 어떻게 얘기하자면 10이라는 무게라고 할까요? 10이라는 무게의 똑같은 에너지를, 똑같은 물체를 위쪽과 아래쪽에 뒀을 때 근데 에너지는 뭐예요? 위쪽이 훨씬 더 크댔죠? 위쪽의 에너지가 1000이라면 아래쪽의 에너지는 100이란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토탈의 에너지가 위쪽이 훨씬 더 크죠. 자, 근데 이거를 위아래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즉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쪽은 좀 더 작은 에너지를 놓는 거고 아래쪽은 훨씬 더 큰 덩어리에 무게를 놓고 그러면 위쪽에 위치 에너지, 위쪽에 포텐셜 에너지가 1000이라면 아래쪽은 100이니까. 근데 무게는 얘가 어떻게 해야 되니? 얘가 10이고 얘가 얼마라고 해야 되나요? 같으려면 얼마니? 밑에를 10으로 하자, 편하게. 이게 1000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균형이 맞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훨씬 더 가벼울수록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더 밸런스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가보겠습니다. An experimental demonstration with regard to the size. 그래서 이 크기에 관련된 이런 실험의 증명이 is mentioned by Langfeld. 랭펠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언급이 됐었대요. 그게 뭐냐? If one is asked to bisect a perpendicular line without measuring it. 자, 누군가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요청 받겠죠. 뭐 하도록? bisect 하도록. 이등분하도록.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 perpendicular 하면은요, vertical입니다. 그냥 vertical line, perpendicular line. 수직의 그 선을 이등분하도록 누군가가 요청을 받아요. 근데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measuring it. 그것을 측정하지 않고서 그냥 눈대중으로 가운데를 이등분하는 거예요. 측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위아래를 재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직각의 수직의 선을 이등분하도록 누군가 요청을 받잖아요. 그럼 one always invariably 누구나 거의 변함없이 거의 언제나 place the mark가 표시거든요. 표시를 놓는데 too high, 너무 높은 곳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쪽이 더 무겁게 보이기 때문에 위쪽이 좀 더 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위쪽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의 균형을 맞추려면 좀 더 마크를 위쪽에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무의식 중에 에너지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래쪽보다. 이거의 균형 맞춰주려면 이 정도로 이제 잘라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재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요만큼이 합산되면서 에너지가 균등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합시다, 우리. If a line is actually bisected. 근데 실제로 그 선이 이등분 실제로 되어진다면 it is with difficulty that one can convince oneself that the upper half is not longer than the lower half. 자, 우선은 선생님은요 분석적으로 이때 진주어 가주음으로 봤고요. with difficulty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렵게라고 부사로 나오고 있는데 자, with라는 전치사와 추상명사가 결합되면 우리가 형용사처럼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냥 어렵다라고 difficult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해석이 돼요. It is difficult. 어려워요. 뭐가 that one can convince oneself. 한 사람이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라고 납득시키는 게 어렵냐? 대절 이하라고 납득시킵니다. The upper half, 위쪽에 있는 절반이 is not longer, 더 길지 않다라는 거. than the lower half. 그죠? 아래쪽보다 길지 않다. 즉, 위쪽이 뭐예요? shorter, 더 짧다라는 거. 그것을 스스로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그 눈대중을 이렇게 자를 때 보면은 네, 위쪽을 짧게 잡는데 그게 위쪽에 있는 그 포텐셜 에너지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재면은 나는 맞다고 했는데 윗부분이 뭐예요? 짧잖아요. 길지 않잖아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This means that if one wants the two halves to look alike, 그게 뭔 얘기냐? 자, 이게 원근법 그림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이 상황은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 즉 앞에서 언급된 이것을 우리가 this라는 단수명사로 받는 것도 확인합니다. 자, 이 상황은 means 의미하죠. If one wants the two halves to look alike. 자, alike라는 표현이 여기서 선생님 실수했거든요. 뭐뭐처럼 보이다인데 그냥 alike는 similar입니다. look similar. 비슷해 보이다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절반이 비슷해 보이기를 원한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림을 그릴 때 자, 우리가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네, 그림을 그릴 때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이 뭔가 비슷해 보이길 원해요. 그러니까 위쪽에 놓은 것이 아래쪽에 놓은 것과 비슷한 모양이길 바래. 비슷한 크기이길 바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쪽에 있는 에너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좀 더 크게 느껴질 테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버려요? 오히려 좀 작게 만들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좀 더 크게 만들면 되겠죠? 이게 원근법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이냐? 3번이 답이거든요. One must make the upper half shorter. 위쪽에 있는 걸 더 작게, 즉 위쪽에 있는 걸 더 짧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뭐 선을 이렇게 여기다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것들을 작게, 좀 짧게 만들고 앞에 있는 거를 좀 길게 그리면 네,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아, 같은 물체를 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이거 진짜 너무 네, 뭐랄까 긴 글의 흐름에서도 네,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내용을 너무 짧은 지문 안에서 우리가 억지로 다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6반에서 이런 설명했거든요. 그 왜 앞쪽에 앉아 있는 친구 사람이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뒤로 가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얼굴 사이즈인데도 뒤쪽에 있으면 얼굴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네. 이게 위치에 따라서 얼굴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얼굴이 큰 친구가 얼굴이 작은 친구와 똑같은 얼굴 사이즈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쪽으로 가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두 개가 비슷해 보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위치를 이동해주면 되잖아요. 긴 걸 짧게 만들어주고. 그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아 보이길 원한다면 네, 작은 건 네, 앞쪽으로. 그죠? 그래서 좀 더 커져 보이게. 그죠? 그리고 큰 건 뒤쪽으로 작아 보이게. 그지? 그리고 뭐예요? 위쪽에 있는 건 좀 짧게 그려주면은 네, 사람의 생각이 위쪽에 있는 게 좀 짧아져 있으면 위치 에너지 때문에 어차피 크게 보일 테니까 위쪽을 미리 짧게 그려 놓는 거죠. 짧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네, 그 포텐셜 에너지까지 고려해서 이게 좀 더 커 보일 거다라는 걸 감안해서 그걸 그렇게 그려 놓으면 두 개가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오늘은 할게요. 자, 11-12는 선생님 20분이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12강도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아유, 고생 많습니다. 주말에도 화이팅!